이 사연은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한 가정의 실제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등장인물과 일부 사건은 사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식탁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지만 식탁 위에는 차가운 서리가 내린 듯했죠. 수지는 젓가락으로 밥을 뒤적이며 시어머니 영자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침마다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마치 정해진 일과처럼 어김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밥은 왜 이렇게 싱겁게 했니? 내가 몇 번이나 말했나? 소금 간은 제대로 해야 밥맛이 난다고. 영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오늘만 해도 벌써 3번째 지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닥은 왜 이렇게 안 닦았니? 에서 시작해서 애 옷은 왜 그렇게 입혔니? 로 이어졌고 이제 밥맛까지 트집 잡는 중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혈압 때문에 싱겁게 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 담긴 억울함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소금을 넣었다가 짜다고 혼났는데 오늘은 싱겁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집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지 수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내가 현우 아빠 혈압약 먹는 거 몰라서 그러냐? 그래도 맛이 있어야지. 이러니까 현우가 밥을 안 먹지. 5살 현우는 엄마 수진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에서 수지는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아이 앞에서 매번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수진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 민수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소금 조금만 먹으면 얼굴이 붓더라고요. 수진이가 저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영자는 아들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줄 알아? 요즘 애들은 다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어른 말씀 안 들으면 회초리부터 들었어. 수지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입안의 밥은 마치 모래알처럼 씹히지도 삼켜지지도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가정을 꿈꾸며 결혼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간섭과 비난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수지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는 시어머니가 정성껏 가꾼 장미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화사한 색깔의 장미들은 수진의 메마른 마음과는 대조적이었죠. 수진은 문득 자신이 이 집에 시집 온 지 벌써 6년이 지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는지 모릅니다. 현우야, 할머니랑 텔레비전 볼래? 영자가 현우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할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까지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너무 속상해하지 마. 엄마가 나이 드셔서 그래. 나이 드신 게 아니라 나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는 거야.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억눌린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 전날도 울었으니까요. 이제는 눈물조차 메말라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조금만 더 참자. 민수의 위로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참아라, 견뎌라. 수지는 그 말이 지겨웠습니다. 매일같이 상처받고 그 상처를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중간에서 어정쩡한 입장만 취할 뿐이었죠.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수진의 질문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깨를 토닥이고 출근 준비를 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홀로 주방에 남아 싱크대를 마른 행주로 닦았습니다. 행주로 물기를 닦아내듯 마음속 상처도 닦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지는 오랜 친구 미경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경은 수진의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모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였죠. 아직도 그래. 6년이나 됐는데
시어머니가 아직도 그렇게 구박해? 미경은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져. 내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밥은 왜 이렇게 했냐? 빨래는 왜 이렇게 널었냐? 현우는 왜 이렇게 키우냐? 매일매일 잔소리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경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너 그렇게 살다간 정말 병나. 나는 내가 왜 그렇게까지 참는지 모르겠어. 이혼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 이혼. 그 단어는 수진의 마음 깊숙한 곳을 찔렀습니다. 사실 몇 번이고 그 선택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주고 싶었습니다. 현우 때문에 못해. 그리고 민수는 그래도 나를 사랑해. 하지만 수진의 말에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확신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남편은 언제나 우유부단했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수진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경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혼이라니. 정말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수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현관에서 현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 된다고 했지. 이런 과자는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이가 다 썩어. 현우는 바닥에 앉아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아침에 사다 준 초콜릿 과자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죠. 시어머니 영자는 손에 들고 있던 과자를 쓰레기통에 던져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 황급히 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보자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이게 무슨 과자인지 몰라. 설탕 덩어리잖아. 이런 거 먹이면 애 건강 망가져. 요즘 애들 충치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영자는 수진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비난과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저 현우가 좋아하는 과자를 사준 것뿐인데 마치 큰 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끔 먹는 건 괜찮아요. 오늘 유치원에서 공부를 잘해서 상으로 준 거예요. 수진은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키우면 애버릇만 나빠져. 너 어릴 때 이런 거 먹고 자랐니? 우리 민수는 과자 구경도 못했어. 그래서 지금까지 충치 하나 없이 건강하지. 수진은 현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다 편한 대로만 키워. 애들 울면 과자 주고 떼쓰면 장난감 사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버릇없이 자라지. 우리 때는 달랐어. 영자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속으로 열이 올랐지만 겉으로는 참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더 큰 갈등을 부를 뿐이었습니다. 현우야, 엄마랑 방에 가자. 다른 거 줄게. 수지는 현우를 데리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영자는 그들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애를 왜 데리고 가? 내가 할 말이 다 안 끝났는데. 수지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참기 힘들었습니다. 매일매일 쌓여온 감정들이 폭발 직전이었죠. 어머니, 현우가 지금 많이 속상해하니까 진정시키고 싶어요. 애가 속상한 게 아니라 너한테 배운 거야. 울면 다 들어주는 식으로 키우니까 저렇게 울기만 하면 다 얻으려고 하지.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해. 하지만 그 순간 수진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키우는 방식이 있어요. 현우는 제 아이니까요. 수진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영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대든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뭐라고? 내 아이.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손주인데 내 아이라고? 정말 요즘 며느리들은.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현우를 더 꼭 안았습니다. 아이는 두 사람의 대립을 보며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했을 때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저녁 식사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수진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민수가 어색한 침묵을 깨고 물었습니다. 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마누라가 오늘 큰 소리를 쳤어. 현우는 자기 아이라나. 내가 뭐라고 할 자격이 없대. 수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런 말 안 했어요. 제가 키우는 방식이 있다고 했을 뿐이에요. 그게 무슨 차이야? 결국 내가 참견하지 말라는 소리지. 민수는 난감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엄마, 수진이도 나름대로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요즘은 육아 방식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영자는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너까지 그런 소리 하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지 생각해봐. 지금 너희 형제들 다 잘 되지 않았니? 식탁의 분위기는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수지는 말없이 밥을 먹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현우를 재운 후 수지는 민수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침실에서 민수는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너무 그러지 마. 엄마도 현우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수지는 민수의 말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언제나 이랬습니다. 남편은 항상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만 들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수진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습니다.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난 편들기 없어. 그냥 가정의 평화를 원할 뿐이야. 평화? 그게 내가 모든 걸 참고 견디는 거야? 수진의 질문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도 소중하고 너와 현우도 소중해. 우리 좀 더 참고 지내보자.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거실에서 잠시 서서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은 차갑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뭔가 변해야 해. 수진의 마음속에는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으로 견디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민수가 방에서 나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수진은 그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여보, 제발. 이제 그만해.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수진의 말에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은 그가 놀란 표정을 짓는 것을 보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시아버지 70생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가족이 모이는 큰 행사였죠. 수지는 며칠 전 민수에게 한 말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진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가족 행사를 앞두고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갈등을 잠시 접어두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어머니 영자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전화를 여기저기 걸어 친척들에게 생신 모임을 알리고 필요한 것들을 메모했습니다. 수진도 현우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와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이리 좀 와봐. 영자가 거실에서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은 빨래를 개다 말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네, 어머니. 아버님 생신 음식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다 준비할 순 없으니 내가 맡아서 해. 영자의 말투는 명령조였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이번 기회에 자신의 요리 솜씨를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조림과 갈비찜, 잡채를 준비할게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으로요. 영자는 수진의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갈비찜은 내가 할 거야. 내가 하면 맛이 없어. 지난번에도 양념이 덜 배어서
아버님이 맛없다고 하셨잖아.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난번 명절에 준비한 갈비찜은 오히려 시아버지가 맛있다고 칭찬했었는데 영자는 항상 그런 식으로 기억을 왜곡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지난번에 아버님께서 맛있다고. 무슨 소리야? 내가 귀가 먹었니? 분명히 싱겁다고 하셨어.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의 논쟁은 무의미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시어머니의 기억이 진실이 되는 집이었으니까요. 그럼 제가 무엇을 준비할까요? 잡채랑 나물 종류, 그리고 샐러드 같은 거나 해. 어려운 건 내가 할게. 영자의 말에는 항상 내가 못한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요리 실력을 인정받을 기회는 또다시 사라졌습니다. 이틀 뒤 수지는 생신 준비를 위해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영자가 적어준 목록대로 재료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자 영자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채소야? 이런 건 사오지 말라고 했잖아. 시든 것 같은데. 영자는 수진이 산 시금치를 들어보이며 화를 냈습니다.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분명 싱싱한 것을 골라 샀는데 말이죠. 어머니, 방금 전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걸 골랐어요. 됐어. 내가 내일 다시 사올게. 내가 고른 건 마음에 안 들어. 수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민수가 퇴근할 시간이었기에 수지는 감정을 억누르고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생신 전날 집안은 완전히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영자는 주방을 장악하고 갈비찜과 전 부치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수진에게는 보조 역할만 맡겼죠. 수지는 묵묵히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요리하는 내내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칼질은 더 가늘게 해야지. 간은 왜 그렇게 맞추는 거야? 그 등의 잔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그는 주방의 분주한 모습을 보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와, 두 분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네요. 내일 잔치 기대됩니다. 민수의 말에 영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버님 생신인데 최선을 다해야지. 수진이가 좀 서툴러서 내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 수진은 그 말을 듣고 손에 쥐고 있던 숟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하루 종일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영자가 오히려 자신의 일을 방해했는지 민수는 전혀 모를 테니까요. 여보, 많이 힘들었죠? 내가 좀 도와줄게요. 민수가 수진에게 다가왔지만 영자가 먼저 나섰습니다. 괜찮아, 우리끼리 할 수 있어. 너는 피곤할 텐데 쉬어.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수지는 또다시 민수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에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밤늦게까지 준비를 마치고 수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있을 일들이 걱정되었습니다. 또다시 시어머니에게 모욕당하는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생각할수록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집안은 분주했습니다. 친척들이 오기 전에 마지막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수지는 샐러드를 만들고 있었는데 영자가 다가왔습니다. 그건 내가 할게. 넌 상 차리는 거나 도와. 수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참자, 오늘만 참자.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어머니. 거의 다 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영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이 이렇게 대항하는 경우가 드물었으니까요. 뭐야? 내 말이 안 들려? 비켜봐. 내가 할 거라니까. 영자가 수진을 밀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은 샐러드 볼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저도 이 집의 구성원이에요. 제 역할이 있습니다. 수진의 단호한 태도에
영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곧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뭐, 내가 이 집 구성원? 결혼해서 들어온 며느리가 무슨 구성원이야. 넌 그냥. 영자 어머니, 손님들 오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긴장된 공기를 갈랐습니다. 현관에서는 이미 친척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자는 입술을 깨물며 수진에게 경고하듯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따 얘기하자. 오늘 절대 망치지 마. 영자의 말에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샐러드 마무리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불길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 불길이 언제, 어떻게 터져나올지는 수진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생신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거실은 오랜만에 모인 친척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수진은 음식을 나르느라 분주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히는 것도 모른 채 손님들이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죠. 영자는 손님들 앞에서는 자상한 어른의 모습을 보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마치 평소에 그 모습은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잘 도와줘서 준비를 잘 마쳤어요. 영자의 말에 친척들은 수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으로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방해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칭찬을 하는 모습이 낯설었으니까요. 수진이가 요리를 참 잘해요. 우리 현우가 엄마 음식만 찾을 정도니까요. 영자의 또 다른 거짓말에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좋은 며느리, 좋은 시어머니의 모습을 연기하는 것이 이제는 익숙했지만 오늘따라 그 가면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시아버지는 환갑잔치 자리에서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잔을 들었죠. 수진은 와인잔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붉은 와인이 잔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마치 수진의 흔들리는 마음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70번째 생일을 가족들과 함께 맞이하게 되어 기쁩니다. 특히 우리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 덕분에 더욱 풍성한 자리가 되었네요. 시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영자의 얼굴에 순간 불만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자신이 대부분의 음식을 준비했는데 수진이 칭찬받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식사가 시작되고 테이블에는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과 전, 그리고 수진이 정성껏 준비한 샐러드가 놓였습니다. 모두가 맛있게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만든 샐러드가 정말 맛있네요. 드레싱이 특별해요. 시아버지의 사촌이 수진을 향해 칭찬했습니다. 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영자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드레싱은 제가 알려준 비법이에요. 수진이는 아직 요리가 서툴러서 제가 많이 도와줬죠. 수진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자신이 책과 인터넷을 찾아가며 특별히 연구한 드레싱이었는데 영자는 또다시 자신의 공을 가로챘습니다. 수진은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아니, 사실은 분노를 삼키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영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진의 공을 가로채고 자신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갈비찜 양념은 내가 직접 배합했어요. 잡채도 내 비법으로 만든 거예요. 수진이는 아직 한국 음식을 제대로 못해서 내가 많이 가르쳐줘야 해요. 수진의 가슴 속에서는 불길이 점점 더 크게 타올랐습니다. 손에 쥔 와인잔이 살짝 떨렸습니다. 민수는 그런 수진의 모습을 눈치챘는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아이들 키우기 정말 힘들죠? 특히 요즘 젊은 부모들은 애들 버릇만 나쁘게 하는 것 같아요. 친척 중 한 명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영자는 그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요즘 애들은 정말 버릇없이 자라요. 다 부모 탓이죠. 우리 때는 어른 말씀 안 들으면 회초리부터 들었는데. 영자의 시선이 수진에게 향했습니다.
그것은 수진을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수진은 손에 쥔 와인잔을 더 꽉 쥐었습니다. 영자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현우도 엄마가 너무 응석바지로 키워서 걱정이에요. 뭐든 다 들어 주고 과자도 마음대로 먹게 하고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수진의 귀에 피가 솟구쳤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육아 방식을 비난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민수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현우는 잘 자라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다 그래요. 그러나 영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너희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어. 다 내가 엄하게 키웠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 된 거야. 수진이는 너무 애를 응석바지로 키워.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6년 동안 쌓인 분노와 상처가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테이블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입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가 뭘 해도 어머니 눈에는 잘못된 것뿐이에요. 음식도 청소도 육아도 전부 다요. 6년 동안 정말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영자는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벌렸습니다. 테이블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일어나 수진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은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매일매일 저를 무시하고 제 노력을 깎아내리고 제 아이 키우는 방식까지 비난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수진의 손에 들린 와인잔이 위험하게 흔들렸습니다. 붉은 액체가 출렁거렸습니다. 영자는 얼굴이 하얗게 변해 수진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감히 어른 앞에서 이렇게 무례하게 굴어? 당장 사과해. 영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러나 수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사과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어머니야말로 매일 저를 괴롭혔어요. 그 순간 수진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영자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붉은 와인이 허공을 가르며 영자의 흰 블라우스에 쏟아졌습니다. 마치 피가 흐르는 것처럼 붉게 번져갔습니다. 으악! 영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테이블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는 급히 수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이러면 안 돼. 그러나 수진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6년 동안 참아온 모든 상처와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영자가 분노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런 며느리는 필요 없어. 당장 나가. 수진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속에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은 것 같은 해방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래요, 나가죠.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어요.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수진과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어머니도 진정하세요. 우리 모두 감정이 격해져서 그래요. 하지만 영자는 이미 분노의 정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 이런 며느리는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수진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는 친척들의 수군거림과 영자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지만 수진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기 때문일까요? 방에 들어간 수진은 현우의 옷과 자신의 필수품만 가방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급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 어머니가 화가 나셔서 그런 거야. 조금 있으면 진정하실 거야. 그러나 수진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우리 결혼은 끝났어요. 민수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수지는 현우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둠이 내린 거리는 쓸쓸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하는 동안 수진의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옆에 앉은 현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죠.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외할머니 집에 가는 거야, 현우야. 아빠는? 아빠는 안 와? 현우의 순진한 질문에 수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까요. 아빠는 나중에 올 거야. 친정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딸과 손자가 갑자기 찾아온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수진의 붉어진 눈과 떨리는 손을 보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차를 내오며 현우를 재웠습니다. 엄마. 수진은 그 한마디를 내뱉고 어머니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어머니의 품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모든 걸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그 따스함이 그리웠습니다. 다 괜찮을 거야. 내가 우리 집에 왔으니까. 수진의 어머니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수진은 그날 밤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끼며 잠이 들었습니다. 비록 마음은 무거웠지만 적어도 누군가의 시선에 위축되지 않고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서 연달아 전화가 왔습니다. 수지는 처음 몇 통은 받지 않았지만 결국 10번째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제발 돌아와. 어머니도 많이 후회하고 계셔. 민수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수지는 이제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후회? 어머님이 정말 후회하시는 것 같아? 6년 동안 매일매일 나를 괴롭히고 무시했는데 하루아침에 후회할 수 있을까? 어제 일은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어. 어머니 앞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지. 민수의 말에 수지는 더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어머니의 편이었습니다. 자신의 아픔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 편만 드는구나. 난 와인을 쏟은 것은 사과할 수 있어. 하지만 내 감정은 결코 사과하지 않을 거야. 6년 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너는 절대 모를 거야. 여보, 이제 그만해. 나는 당분간 여기 있을 거야. 현우와 함께. 전화를 끄는 수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눈물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가 친정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현우가 좋아하는 장난감과 수진이 좋아하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수진은 민수를 거실로 맞이했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여보, 집에 돌아가자. 현우도 있고 우리 가족이잖아. 민수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 나는 그 집에서 단 한 번도 가족으로 대접받은 적이 없어. 그저 시중드는 사람, 아이 낳아준 사람으로만 여겨졌지. 그렇지 않아. 엄마도 너를 소중히 여겨. 거짓말 하지 마. 어머님은 내가 뭘 해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 내 음식, 내 청소, 내 육아 방식, 모든 것이 틀렸대. 그런데 어떻게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 민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으로 아내의 고통을 진심으로 마주한 듯 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그러나 수진에게는 이미 늦은 사과였습니다. 이제 와서 뭐가 미안한데? 6년 동안 날마다 상처받을 때는 어디 있었어? 한 번이라도 내 편을 들어준 적 있어?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는 늘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우유부단했고 결국 아무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바뀔게. 엄마도 변할 거야.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것 같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아직 흐렸습니다. 난 지쳤어. 정말 지쳤어. 당분간은 혼자 있고 싶어.
민수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우를 잠시 안아주고 떠났습니다. 수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사랑보다 더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한편 민수의 집에서는 영자가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현우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거나 간식을 먹었을 텐데 이제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영자는 문득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 수진, 그리고 갓 태어난 현우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영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너무 가혹했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곧 그녀의 자존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서 그래. 내 며느리 시절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영자는 젊은 시절 자신의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떠올렸습니다. 사실 그때도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자존심을 꺾고 살았던 기억들. 그런데 왜 자신은 며느리에게 같은 상처를 주고 있는 걸까요? 민수가 돌아왔을 때 영자는 아들의 표정을 보고 상황을 짐작했습니다. 안 돌아온다고 하더냐? 네. 많이 상처받았대요. 민수의 목소리는 무겁고 지쳐 있었습니다. 영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 저 애가 예의가 없어서 그래. 어른한테 와인을 뿌리다니 말이 되니? 그러나 영자의 말에는 예전과 달리 확신이 없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는 작은 죄책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아무리 자존심 강한 영자라도 쉽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수진이한테 많이 미안해요. 영자는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왜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제가 보호해주지 못했어요.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후에 맑은 하늘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텅 빈 집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수진과 현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죠. 현우의 장난감이 여기저기 널려있던 거실은 너무 깔끔해졌고 수진이 항상 틀어놓던 라디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매일 친정에 가서 수진을 설득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걸어가 장롱맨 아래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내들었죠. 먼지가 쌓인 앨범을 조심스레 닦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이 나왔습니다.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었죠. 24, 아직 어리고 순수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저렇게 웃고 있었지. 영자는 사진 속 자신의 밝은 표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시집 온 첫날부터 시작된 시어머니와의 갈등,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해야 했던 날들,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잔소리와 간섭. 3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나도 참 많이 울었었지.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득 자신이 수진에게 했던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밥상을 트집 잡고 청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시 하게 하고 현우 키우는 방식을 비난했던 일들. 그 모든 것이 예전에 자신의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행동과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됐나? 영자는 앨범을 넘기다가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에 멈췄습니다. 5살 때의 민수는 지금의 현우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미소. 문득 현우가 그리워졌습니다. 매일 할머니에게 뛰어와 안기던 그 작은 몸이 이제는 없었습니다. 영자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로서의 권위, 오랜 세월 동안
굳어진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표정을 보니 여전히 좋은 소식은 없어 보였습니다. 민수는 지친 모습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됐니? 영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수진이는 정말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수척해진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일주일 만에 볼이 홀쭉해졌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애가 원래 고집이 세잖아. 조금 더 기다려보자. 곧 마음이 풀릴 거야. 영자의 위로에 민수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해요.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영자는 놀라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더 이상 수진이 탓하지 마세요. 수진이가 고집이 센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이 상처받은 거예요. 민수의 말에 영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자신에게 대드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니?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조언도 못하게 된 세상이니?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언이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비난이었어요. 수진이는 6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인정해주지 않았죠. 민수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이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졌어요. 영자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동안 저는 너무 겁쟁이였어요. 수진이가 힘들어할 때 지켜주지 못했어요. 어머니와 수진이 사이에서 우유부단했고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수진이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수진이를 힘들게 했는지. 영자는 소파에 깊이 기대앉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다 너희를 위해서 했던 일인데.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어머니. 수진이를 위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생각하는 옳은 방식을 강요했던 거예요. 영자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은 늘 가족을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가족을 망치고 있었던 것일까요? 민수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변하셔야 해요. 수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셔야 해요. 사과? 내가 며느리한테 사과를 해? 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관 속에서 자라온 그녀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사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네, 사과하셔야 해요. 그게 우리 가족을 다시 모을 유일한 방법이에요.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영자는 홀로 거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자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자존심, 오랜 습관, 전통적인 가치관은 사과하지 말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작게 자라나는 양심의 소리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의 상처와 아픔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자신이 수진에게 똑같이 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나도 그때 많이 힘들었는데. 영자는 이불을 뒤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상처를 대물림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이에게 주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던 것일까요? 새벽녘 영자는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잘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영자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듯한 그녀의 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야. 네, 어머니. 나 수진이를 만나고 싶구나. 봄비가 그친 토요일 오후 도시 외곽의 조용한 공원에서 수진과 영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의 간절한 부탁으로 이루어진 만남이었죠.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공원은 아름다웠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현우는 잠시 멀리 떨어진 놀이터에서 민수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긴장한 표정으로 손가락을 꼬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내키지 않았지만 민수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영자는 평소와 달리 초조한 모습이었습니다. 목에 두른 스카프를 자꾸 만지작거리며 말을 꺼내기 어려워했죠. 날씨가 좋구나. 영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현우는 잘 지내니? 네, 괜찮아요. 대답은 짧고 냉담했습니다. 수지는 이 자리가 얼마나 불편한지 영자가 알기를 바랐습니다. 6년간의 상처는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 없었으니까요. 영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며느리의 냉담한 태도에 화를 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망설임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했니? 그 질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죠. 수지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너무했냐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솟구쳤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트집 잡고 비난하고 무시했잖아요. 밥은 왜 이렇게 싱겁냐? 청소는 왜 이렇게 대충 하냐? 아이는 왜 이렇게 키우냐? 제가 뭘 해도 어머니 눈에는 잘못된 것뿐이었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와 상처의 눈물이었죠. 영자는 충격을 받은 듯 말없이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가족으로 보지 않았죠. 그저 이 집안에 들어온 이방인, 시중드는 사람으로만 여겼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영자는 침묵했습니다. 평소라면 즉각 반박하고 화를 냈을 텐데 오늘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어렴풋이 눈물이 맺히는 듯 했습니다. 내가 그랬구나. 영자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알고 계셨어요? 수진의 질문에 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어.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모르겠다. 영자의 솔직한 고백에 수진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 영자의 말에 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자의 눈에는 옛 기억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습니다. 내가 시집 왔을 때 내 시어머니도 날 많이 괴롭혔어. 밥상을 매일 뒤엎고 청소를 다시 하게 하고 한 번은 시어머니가 손님들 앞에서 나를 창피 주어서 며칠 동안 울었던 기억이 나. 영자의 목소리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이 솟아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때 난 다짐했어. 절대 내 시어머니처럼은 되지 않겠다고. 하지만 어느새 나도 그렇게 변해 있더라. 수지는 시어머니의 고백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영자를 단순히 냉혹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녀 역시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수진의 질문에 영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도 내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위로가 된다고 생각했나 봐. 혹은 이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 같아.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시험하고 단련시키는 존재라고. 영자의 말에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입장을 조금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해야 하는 거잖아요. 수진의 말에 영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내가 잘못했다. 영자의 진심 어린 인정에 수진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들은 시어머니의 사과였습니다. 그 순간 현우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현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그 순수한 미소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민수도 뒤따라와서 두 사람 사이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좀 괜찮아졌나요? 민수의 질문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작은 이해의 씨앗은 심어진 상태였습니다. 우리 모두 잘못했어. 하지만 현우를 위해서라도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 민수의 제안에 영자는 조심스럽게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다시 함께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우가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길 바랐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수진의 말에 영자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를 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래, 서두르지 말자.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영자의 말에 수진은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은 발걸음이었습니다. 현우는 할머니와 엄마의 손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두 사람 사이의 다리를 놓는 듯 했습니다. 공원의 벚꽃이 살랑이는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고 있음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오늘의 만남은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늦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창문을 통해 식탁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음식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그녀가 다시 이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친정에서 살고 있었지만 주말마다 가족이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도와줄까? 민수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거의 다 됐어. 그냥 테이블만 좀 정리해줘. 수진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긴장감이 많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기 시작했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오신대.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도 시어머니를 만나면 약간의 긴장감이 있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니까요. 현관문이 열리고 영자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더운데 고생했네. 영자는 수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의 날카로운 시선은 사라졌고 대신 조심스러운 따뜻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별로 안 더웠어요. 괜찮습니다. 수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마음의 벽이 무너진 것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주방으로 들어가 수진이 만들고 있는 음식을 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것저것 간섭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냄새가 좋구나. 뭘 만들고 있니? 불고기와 동그랑땡을 준비했어요. 아버님이 좋아하시잖아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좀 도와줄까?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야채 좀 씻어주시겠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은 3개월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사이 많은 대화와 눈물, 그리고 이해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민수는 거실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가 화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도 많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우유부단한 모습은 없었고 가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소통하려 노력했습니다. 식탁이 준비되고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도 오셔서 가족은 완전해졌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예전처럼 팽팽한 긴장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 다들 많이 먹어요. 수진이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불고기 한 점을 집어먹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좀 입맛에 맞네. 그 말에 수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자의 눈에는 장난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농담이었습니다. 과거의 갈등을 넘어서려는 시어머니 나름의 방식이었죠. 수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혹시 간이 부족하진 않나요? 아니야, 딱 좋아. 내가 요리 솜씨가 늘었구나. 영자의 칭찬에 수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6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칭찬이었으니까요. 민수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수진이 요리는 원래 맛있었어요. 영자는 살짝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수진의 요리를 계속 비난했다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수진이 음식은 원래 맛있었어. 그 말에 식탁에 있는 모두가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인정이었지만 그것은 큰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내가 할 말이 있구나. 수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이어갔습니다. 내가 생각해봤는데 너희가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오는 게 어떨까? 수진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도 어머니의 제안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물론 강요는 아니야. 내가 원하지 않으면 괜찮아. 하지만 내가 많이 반성했고, 이제는 달라질 자신이 있어. 영자의 목소리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수지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결정해라는 뜻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말이었습니다. 말해봐.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건 다 들어줄게. 영자의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며느리를 존중하고 그녀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현우를 키우는 방식을 존중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제 음식이나 집안일에 대해서도요. 물론 조언은 환영하지만 강요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진의 말에 영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약속할게. 앞으로는 내 방식을 존중하고 내가 원할 때만 조언을 줄게.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인정과 존중, 그리고 가족으로서의 자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현우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야호! 우리 다시 할머니랑 같이 살 수 있어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우의 순수한 기쁨이 가족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 곧 돌아올 거야. 수진이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수지는 더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민수는 가족의 균형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했고 현우는 그저 행복하게 웃으며 가족의 분위기를 밝혔습니다. 수진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영자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사실 내가 너에게 많이 미안해. 내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를 내게 그대로 주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영자의 눈에는 후회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서로 이해하면서 지내요.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없이도 많은 것이 전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존재하는 법이죠. 가족의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별빛처럼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말입니다.